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드소프트 35기 웹파트 김건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성능 최적화를 주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에서 성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경험하는 응답성과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얼마나 빠르고 부드러운 웹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능은 곧 속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 최적화 왜 중요할까요? 먼저 비즈니스 관점, 사용자 경험 관점, 사용자 유지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인데요. 웹 성능과 검색 엔진 최적화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글에서는 웹 성능 지표, 즉 웹 성능 최적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에 따라서 검색 엔진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글에서는 이 코어 웹 바이탈이라는 지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주요한 성능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LCP, FID, CLS가 있습니다. 먼저 LCP는 Largest Contentful Paint로 페이지에서 핵심 요소의 콘텐츠 로딩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가장 의미 있고 사용자가 접하는 가장 중요한 첫 요소의 렌더링 성능을 기반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FID는 First Input Delay로 콘텐츠의 상호작용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페이지와 처음 상호작용할 때 이에 대한 응답으로 브라우저가 이벤트를 처리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CLS인데요. 페이지 방문자의 시각적인 안전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웹페이지가 표시되고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정도로 측정한 수치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자 경험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 측정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은 성능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자 도구를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됩니다. 먼저 네트워크 탭입니다. 저희가 이제 API에 연결을 하고 오류가 뜰 때도 네트워크 탭을 잘 활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임의로 네트워크를 느리게 함으로써 어떤 시점에 어떤 리소스를 받아오고 리소스를 받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포먼스 탭인데요. 이 녹화 버튼과 새로 고친 버튼을 통해서 어떤 리소스를 받아오는데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오래 걸렸는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서 병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라이트하우스 탭인데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기본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그 전에 언급해드렸던 코어 웹 바이탈을 기준으로 한 웹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능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부분들을 간추려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CP를 개선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영상과 같이 동일한 같은 사이즈로 렌더링 되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응답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 파일 포맷, 즉 파일 형식에 따라 용량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왼쪽부터 PNG 파일, JPEG 그리고 WebP 형식입니다. 용량을 확인했을 때 PNG, JPEG, WebP 순으로 용량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그냥 웹P 형식을 사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브라우저가 웹P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 모든 버전에서 웹P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크롬이나 아크가 같은 것들도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들이라면 웹P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웹P를 적용하되 웹P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JPEG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까? 네,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태그 안에다가 웹P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는 소스 태그에 정의된 웹P를 이미지를 사용하게 하고,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는 이미지 태그에 정의된 JPEG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 일일이 전부 다 지정해 주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CDN을 사용해야 됩니다. CDN 정말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전 세계에 분산된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웹 콘텐츠의 복사본을 사용자에게 가까운 곳에 두어 웹 성능 및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오리진 서버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고 이 CDN 서버가 저희 서울 옆에 있는 인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주는 브라우저로 이미지를 보내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복사본이 CDN 서버가 있는 인천에서 서울로 보내주는 것이 확실히 속도 측면에서 향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CDN에서는 자동으로 포맷을 자동 변환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CDN을 활용한다면 웹 성능을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D 개선 부분에서는 코드 스플리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라이트하우스를 분석한 부분입니다. 초기 홈페이지를 로딩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이 데이터 피커 번들이 꽤나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초기 로딩 속도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서스펜스와 레이지 로딩을 이용해서 성능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레이지 로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특정 코드가 필요한 시점에서만 불러올 수 있도록 빌드 시에 만들어진 번들 파일을 쪼개는 방법을 의미해요. 저희 리액트는 SPA 형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용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번들까지 모두 한 번에 불러오기 때문에 초기 로딩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지 로딩을 적용시켜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해당 코드가 필요해지는 시점에만 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분석해서 했던 바와 같이 이 캘린더 번들에다가 이제 캘린더 컴포넌트에 레이지 로딩을 적용을 해왔고 이 서스펜스를 통해서 이 로딩되는 시간 동안은 이 펄백 UI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점이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생각해보면 좋을 점이 만약 사용자가 좋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이라면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빠르게 이 캘린더 파일을 로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불완전한 네트워크에서는 로딩이 발생하여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성능 최적화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저해시킨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프리로드 방식을 고안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 마우스 엔터 속성을 활용해가지고 캘린더를 미리 로드하는 프리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로직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날짜 토글을 클릭을 하면 캘린더가 오픈이 되는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토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미리 캘린더를 프리로드하여서 그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LS 개선 부분인데요. 라이트하우스 측정 결과 밑에 보면 이미지 요소의 위드 및 헤이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미지를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영상과 같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고정된 레이아웃인 부터 컴포넌트가 아래로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규모 레이아웃 변경이 발생해서 성능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 아티클을 위드 값과 헤이트 값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대규모 레이아웃 변경을 발생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전에 브라우저에서 미리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고정된 값 레이아웃 부터 부분이 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성능 최적화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고 웹 개발을 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성능 최적화까지 고려하는 개발을 하는 개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